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원석을 찾아서 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저와도 인연이 좀 깊은 곳에서 이 원석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 김포공항도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양천구도 비행기 창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양천구에서 제가 오늘 발견한 이 원석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희망엔진 삼산 서울시의원 우영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을 좀 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호가 우렁찬, 네. 우형찬. 야, 이거 아주 구호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계신 우영찬 의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이제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사법의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국민들이 생각했던 일반적 상식과 다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분노의 지점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내란이 잘 종식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진단은 왜 생기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12월 3일 밤에 계엄을 무장 해제시키고 12월 4일이면 정상화시키겠다 생각을 했죠. 곧장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뭐 공동정부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당황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대통령 탄핵 되면 되겠네? 또 대통령 탄핵 시키니까 헌재 갖고 또 헌재 부분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 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자 이젠 되겠지. 벌써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그 당시 계엄의 충격에 빠졌던 국민들이 과연 해결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세 가지라고 봐야죠. 국민의힘, 또 사법 카르텔, 또 하나 그 정점에 서 있는 조희대. 이 세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개가 청산되지 않으면은 이 내란 청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 위에 모든 모습들이 과연 내란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그 엄중한 상황을 반성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이란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태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얼마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학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80년 광주는 지방이었죠. 지금 서울 2,500만 수도권, 3,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여의도에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백에 우리 국민들의 시신이 담겨져서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에 버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2월 3일 계엄 밤 그들의 계획 밝혀진 게 다 있나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사법 카르텔에서는 이것들을 갖다 제대로 검찰에서 입증하지 않았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조희대는 이 모든 것을 막고 재판부를 배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들 막아낸 거 보십시오. 지금 그런 모습을 조희대가 내란의 진상을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치인이고 삼선 서울시의원이 그래서 이런 행사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모든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데 이 내란 청산만은 제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겨울 추위에도 저 대법원 앞에 갑니다. 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민의 자리로 저도 그 한겨울 추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더 모이고 더 함께 할 때 좀 내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그 다음에 사법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조희대의 탄핵,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4천만 국민이 광화문에 서 있고 여의도에 서 있고 대법원 앞에 서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들은 제도적 보완, 민주적 제도 보완 안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내란 진상을 막고 있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반드시 저희는 뽑아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다음에 선거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말이 과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과연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내란 청사는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 지방정부의 시작,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제인지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결에서 시민과 함께 지금 내란 극복을 위한 종식을 위한 활동에 또 나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기득권 카르텔로 불리는 아까 3대 악의 축이라고 하셨나요? 악의 축에 국민의힘, 뭐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촌철살인으로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가요? 제발 당선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털 건 털고 새롭게 출발하면 국민들이 보수 정당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대변을 보고 그 상태로 계속 삭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국민의힘도 털 건 털고 가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그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윤 정부가 만들었던 비극의 강을 건너라. 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리를 불태워라. 이런 말씀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우영찬 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에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어떤 효용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뵌 게 2002년 성남시장 때였어요. 그 당시 그 성남에서 참 많은 비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님이 아주 깡마른 밝은색 양복을 입고 머리도 드라이도 안 했어요. 그 뿔테 안경, 금태 안경 쓰시고 그러고 종횡무진 다니셨어요. 억울한 시민의 편에서 굉장히 변호 활동도 하시고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가보면은 야, 이분 말씀 참 잘한다. 설득력 있게 한다. 분노할 줄 안다. 잘 전달한다.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그때 감정이 정말 소통을 잘한다.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한다. 그 모습을 요즘 봐요. 국무회의 때 쭉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고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거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속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본인이 대통령께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또 욕먹을 부분도 있어요. 너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 하는. 하지만 과감히 하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그 모습. 그 모습에 국민들이 푹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고 지금 부동산 값도 부동산도 지금 잘 제어하고 계시고 지금 트럼프 같은 그런 대통령도 잘 응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소통의 힘, 그 다음에 본인의 감정을 과감 없이 진실되게 표출하는 그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의 첫 번째라고 보고 이 모습이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할 거라고 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이 열린 행적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하는 말씀.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해준 것 같고 또 의원님도 앞으로 이제 더 큰 틀에서 그런 정치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서두의 인사 말씀 중에 제가 양천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양천구가 참 여러모로 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진 우리 대변인님은 이제 자주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24년간 제가 지나가다 승무원을 보고 했으니까. 우리 양천구는 네. 많은 분들이 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목동 아파트로 대변되는 곳과 그다음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한 곳, 비행기 바퀴가 보이는 곳 이렇게 두 곳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 50만 명의 양천 구민이 살다가 지금 한 43만 명까지 줄었는데요. 양천 구민들을 만나면 참 따뜻하다.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배려할 줄 안다. 또 기다릴 줄 안다. 참 좋은 분들이 우리 양천구에 살고 계시고요. 이 양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 지역을 자랑스러워할까, 행복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의 자랑은 사람입니다. 양천의 자랑은 사람이다. 네. 그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좋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네.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이 없습니다. 뭐 송파 같은 경우 28개 지하철 역사가 있는데 양천은 5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스쳐가듯 지나가듯. 교통이 불편하니까 지하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동 아파트 단지가 그 큰 단지가 지하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심을 흐르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또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은 공항 소음이 심하다 보니 사람이 떠나요. 기업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짓기 위해서 뭘 해봐도 소위 돈이 되느냐, 경제적 타당성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하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지하철만 있으면 보다 좋은 사람들이 오고 좋은 기업이 오고 좋은 문화가 더 발달되고 형성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천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는 교통, 지하철, 바로 여기로 귀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양천구청장으로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되면 첫날 1호 결제 서류로 무엇을 꼽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앞에 있는 말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교통추진단이에요. 네, 지하철 목동선 강북 횡단선을 유치하기 위한 또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또 대중교통 버스 활성화를 위한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도로 보잖아요. 도로 보면은 온돌 대기 의자도 있고 뭐 열선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게 와요. 많은 게 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시각장애인 분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보행 환경이 철저하게 지금 방해받고 있어요. 우리 사회적 약자, 그분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첨단 문명이 들어온다는 조건, 그런 명분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퀵보드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싱싱 달립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 보행 시민, 또 일반 차량, 얼마나 큰 교통의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양천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를 뒷받침할 교통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추진단을 1호 결제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상이 되는 게 목동을 비롯해서 양천구 지역을 도시 속의 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 큰 도시 속에서 섬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교통을 통한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내가 이 양천구를 다시 재생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양천구청장이 되셔야 될 텐데 양천구청장으로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양천으로 이사 온 게 1973년도입니다. 철거민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양천에 처음 왔을 때 건물은 없었고 개울만 있었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새 팬츠를 사주시면은 그거 입고 동네 개울가에 가가지고 첨벅첨벅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양천에서 오래 살다가 PD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박장진 대표님처럼 저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복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선, 재선, 3선까지 하게 됐는데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이 공부도 했고 일단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회정책,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봤고 또 결국 서울시는 국가와 같이 맞물려 가요. 그래서 국가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고 국가 정책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아주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편성 권한, 견제 권한은 있어요. 제가 예산 하나 세우려면은 하다못해 그 서울시 공무원 담당 팀장부터 직원서부터 전화해서 이 예산은 꼭 채워줘야 된다. 한 7, 8월 정도면 예산서가 나와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예산은 이거 예산 삭감할 테니까 이 우리 지역 예산을 넣어줘. 이 작업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여기에 머물다 보면 물론 서울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너무 부족하구나. 좀 큰 일을 하고 싶다. 큰 권한을 받아서 우리 양천을 직접 바꾸고 싶다. 왜? 공부해서 아니까 이걸 실천을 하자. 성남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보면서 성남을 확 바꿨습니다. 시장님이시니까 바꾼 거예요. 경기도지사니까 바꾼 거예요. 만일 국회의원으로 성남시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면 성남을 그렇게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남에는 이재명이 있듯이 양천에는 저 우영찬이 있겠다. 그래서 양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바꿨듯이 저 양천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선도가 돼서 서울시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욕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해온 정책을 받고 그걸 공부했고 그 정책과 공부 그리고 대통령께서 되셨으니 이제 양천에서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요. 책임 있게 권한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구청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영찬이 양천구의 이재명이 되겠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해고를 당한 건 아니고 회사와 다툼이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그 사람 또 시스템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잘 합이 맞고 정상적으로 굴러가야지만 제대로 된 효용감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실증적 경험을 가지고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자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네. 이 구청장으로 결심한 계기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러려 그러면 좀 섬세한 공약도 있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약은 일단 제가 수차례 여론조사도 해보고 의견 청취도 해보니 결국 지하철입니다. 좀 많이 탄력을 받아왔어요. 많이 탄력을 받아왔고 이 지하철에 대해서 어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번에 국가재정법이라고 BC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탄력 있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전력은 양천 지하철 시대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 차량기지 이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포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나가지만은 공약은 양천 지하철 시대. 그 지하철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공항 수업 문제도 있습니다. 대변인님. 네. 대변인님 비행기 타실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힘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공항 수업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또 재개발 재건축 속도감 있는 좀 느낄 수 있는 피부에 나 빨리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빨리 하네. 이런 속도감 있는 행정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차량 기지 이전이라든지 난제되어 있는 어떤 그 개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실행하려면 현실적으로 중앙과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
그게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서포팅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울러 이제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입니다. 아, 네. 대통령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장 이번에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님으로 많은 선택해 줄 거라고 저는 아. 믿어요. 확신해요. 아, 시민들의 의견이 그래요. 서울시 부의장 역할을 수행했을 때 계속 25개 자치구를 다 다닙니다. 보면 바꿔야 된다. 오세훈은 아니다.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남아있고 서울 시민의 선택이 남아있지만 바꿔야 된다. 좀 바뀔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우리 양천 갑은 황희 국회의원, 을은 이용성 국회의원. 국회의원인데 다 민주당이에요. 구청장이 이제 민주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는 갖췄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방법, 스킬. 저 12년 동안 공부했어요. 국비 따는 거 같이 국회의원 같이 다니면서 막 이 작업하고 시비하는 거 작업하고 구의원들 이렇게 공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열정, 인맥, 경험, 열정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은 우영찬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경험, 열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정이 나에게 있다. 네. 이걸 통해서 정말 수건 사업들을 헤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그 양천구 구청장은 국민의힘이죠? 네네네. 네네. 그 현 구청장이 한 일들 중에 정말 이거는 효용감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 뭐 이런 지점이 좀 있었나요? 아마 모든 구청장이 되면은 네.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축제나 행사를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생산성 있는 축제냐? 단지 지역 주민들한테 야,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주기 위한 축제냐? 판단을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너무 많았어요. 인기 가수 와서 공연하면 되죠. 근데 요즘 인기 가수 공연 와서 누가 보니까 유튜브로 보면 되죠. 텔레비전에서 보면 되죠. 많은 돈을 들이고 인기 가수 불러요. 인기 강사 와서 해요. 뭐가 남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천의 자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님 시스템에서는 문화의 소비자예요. 주어지는 거 보고 즐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 주민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문화를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를 짜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 가수가 오고 명강사가 오는 거는 의미 없다. 이건 아니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바꿔야죠. 바꿔야죠. 의원님이 바꾸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 다양한 축제들에 연예인들이 와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천의 사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들이 축제를 열고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뭐 10,000명, 20,000명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10,000명, 20,000명. 우리 웬만한 축제 가도 몇만 명씩 모여요. 하지만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땐 지금은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좀 결과가 남는 1회 축제, 2회 축제, 3회 축제라는 타이틀만 남는 게 아니라 1회 축제에서 우리 양천에서는 어떤 공연, 양천 사람이 한 공연,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결국 이제 전시 행정이 빚는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건설적인 방향을 볼 때 똑같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집이라고 그러죠. 축제가 있고 그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서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지속성이 계속되는 이 방식을 추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양천구라는 아까 뭐 이전에 유년기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엮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봐도 똑같은 축제,
유명 가수가 오고 뭐 춤판이 벌어지고 이런 거는 그 어떤 창출도 문화적인 창출도 경제적인 효용감도 가져올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남다른 소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바가 있는데요. 그 양천구라는 지역에 맞게 이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기본소득은 결국은 재원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기본소득을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자치구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제 공항소음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신월동, 신정동 많은 곳에서 공항소음이 발생하는데 이 공항소음 피해가 발생한 곳, 고도 제한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엮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은 단순히 뭐 학교 체육관 시설 짓는데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는 데만 쓰이고 있는데 좀 이걸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서 한번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이 공항 소음에 대한 그 대책, 그 비용 지불이 나오고 있는데 요 비용을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기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 기존의 정치문법과 좀 다른 길을 걸어오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열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열정이라는 것이 시민과 호흡할 때 만들어지는 열정이다. 이렇게 저는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치 행동가, 활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두 분인데요. 두 분 다 제가 방송사 PD 생활할 때 인터뷰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보면서 제가 민주당의 노무현의 이재명에 푹 빠졌죠. 빠지니까 정치를 하고 싶었고 바꾸고 싶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그때 아마 인터뷰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굉장히 친노 분들이 많았습니다. 푹 빠졌어요. 매력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방송을 인터뷰해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바꾸고 싶은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아마 대충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해보면은 뜨거워요.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분을 받고 그분이 가는 길에 함께 가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고 수원 연화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도로를 오는데 그거 막았다 저 경찰한테 끌려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그때 분해했고 바꾸고 싶었고 저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변호사 시절 막 다니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만큼 뜨거운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한 분이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 지키고 싶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전투력은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당연히 빠지죠. 젊은 PD였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야 진짜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성남시장으로 가가지고 그러고 또 성남시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푹 빠졌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저희 젊은 PD 시절의 두 분은 노무현, 이재명 두 분이었고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푹 빠졌죠. 경기방송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노무현과 인터뷰하게 해주고 이재명을 취재하게 해주고 인터뷰하고 대담하게 해준 것. 전 방송사에서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두 분을 만나게 해준 언론인으로서 만나서 보다 깊은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전 직장에 대해서 감사한 건 그거
그 일터에서 이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풍겨지는 어떤 향기, 매력, 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정치를 결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우, 이런 말씀 같습니다. 야, 저분들 보면은 네. 진짜 지식이 해박하세요. 문제를 보는 본질을 정확히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물론 현실적인 벽,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의 결과는 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부분은 해결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내란 세력 전 척결할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은 힘들어요. 하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갑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려도 갈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저도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대법원으로 가고 아마 구청장이 혹시 되면은 몰래 가겠죠. 자연인으로서 근무 외 시간이니까 전 가서도 계속 할 거예요. 촛불의 정신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길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람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읽는 만큼 누군가에게 교훈도 줄 수 있고 그 삶을 이끌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이 나에게 한 권의 사람 책으로 다가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진솔한 내면을 경험하고 나서 깨우친 자로서 나도 실행자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현재 정치를 꿈꾸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억강부약. 정말 우리 의원님이 그 정신을 잘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이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려면 정말 우리 지역 곳곳에 이 미세 혈관처럼 이재명의 피가 이게 순환이 되고 통해야만 할 텐데 양천구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포부를 갖고 이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가는 지역 성장을 이룰지 그런 이제 결심과 우리 시청자 또 양천구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 철학과 정치 철학 이 마음이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서울시장입니다. 양천구보다는 서울시장이 중요하죠.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 당원분들, 서울시민들 진짜 좋은 후보 꼭 선택해 주십시오. 꼭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또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견제해주고 이런 역할을 서울시의원들이 합니다. 그 서울시의원들 잊지 말고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내주세요. 너 광역의원이라고 해 우리가 안 지켜볼 것 같아? 지켜본다.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 다음에 떨어져. 시의원한테도 문자 보내고 항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이 갑니다. 그리고 구청장, 제가 양천구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지만 양천구청장이 되는 건 역시 대통령의 가치 철학, 정치 철학을 일선 시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을 잘 풀어나가고 끌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표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저는 전화번호가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010-2352-6193 한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의 전화 문자 보내주십시오. 소통하고 우리 양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전 체험장이 될 수 있는 시범지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진짜 대한민국은 우리 양천에서 시작된다고 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팩트TV와 박창진이 함께하고 있는 원석을 찾아서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 이 대담 프로그램에 오늘은 양천구를 대표하는 정치인 우형찬 삼선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말씀을 더 듣다 보니까 양천구에 이재명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행동하는 양식 또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겠다는 이 포부가 앞으로 잘 펼쳐지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TV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 대담 프로그램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편에서도 더 좋은 원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